겨울철에 전기차를 어떻게 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CP입니다. 저는 코나 EV 전기차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타고 있어요. 첫 출시되자마자 예약을 했고 8월에 받았으니까 2018년 8월에 받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2019년 8월이 지나고 지금 뭐 1년 6개월 좀 지나가죠. 지금까지 겨울철도 지금이 두 번째예요. 첫 번째 2018년 겨울과 2019년 겨울이 있는데, 전기차 하면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이 하나 있죠. 그 주행거리. 겨울철이 되면 주행거리가 확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많아요. 실제로 뭐 테슬라의 그런 이야기가 좀 있기도 했는데, 어쨌든 주행거리가 긴 차들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, 저는. 코나 같은 경우 이제 기본 주행거리가 정부에서 인증받은 게 400km 정도 되거든요. 테슬라는 그거보다 좀 더 길고요. 그래서 400km인데 사실 여름철이나 이럴 때 날씨 괜찮을 때 타면 그 자동차 대시보드에 막 500km, 600km까지 나옵니다. 저는 이제 습관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600km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 돼도 이게 좀 줄어들긴 하는데 신경 쓰고 탄 적이 없어요, 사실. 제가 지금 분당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할 때 차를 타거든요. 그럼 한 왕복 2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주말에 가득 충전하고 평일에 이렇게 막 다니면 주말쯤 되면 한 100km 미만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은 400km를 못 가네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몇십 킬로를 간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멀리 갈 때는 당연히 고려하지만 현대차 코나 EV를 타면서부터는 그런 고민을 좀 안 했습니다. 솔직하게 말하자면 테슬라 모델 S를 빌려서 멀리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저기 전라도 뭐 광주나 영광까지 내려갈 때 사실 좀 신경이 쓰였어요. 테슬라 모델 S 같은 주행거리가 더 김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에 대해서 신경 쓴 이유는 중간에 가다가 꼭 천안쯤에서 슈퍼차저를 한번 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좀 안심하고 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. 근데 코나 EV를 타면서부터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중간에 휴게소만 뭐 한 최소 6개 이상일 것 같은데 거기에 전부 환경부 급속 충전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내가 휴게소에서 쉴 때 충전하면 된다. 근데 누가 충전하고 있어? 그럼 그 다음 충전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. 테슬라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 어댑터를 사야 되니까. 이건 뭐 겨울철 이야기는 아니고요. 근데 장거리를 가면 겨울철에 더 심하겠죠? 전기차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연비라고 딱히 좋아지진 않아요.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. 회생제동이 안 돼서. 그래서 겨울철 이야기긴 한데, 저는 겨울철과 여름에 그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걸 사실 체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. 20km 왔다 갔다 매일 하더라도 일주일이면 뭐 100km? 100km 좀 넘다 보니까 충분한 거죠. 그냥 주말에 한번 떨어졌네 하고 다시 급속 충전 조금 하면 되고 뭐 이 정도인 상황이라서 겨울철이라고 주행거리가 너무 많이 줄었어 이런 느낌은 안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. 전기차를 타면서 겨울철에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. 한 가지. 이건 이제 좀 완전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블루링크, 현대차 같은 경우 블루링크가 있잖아요. 그래서 블루링크로 미리 히터를 틀 수가 있어요.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엔진이 좀 돌고 그 엔진의 열로 이제 히터를 틀잖아요, 애초에. 근데 전기차는 애초에 히터가 없어서, 그러니까 엔진 열이 없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게 평소에는 전기를 좀 소모하는 일이긴 한데 대신 다르게 생각하면 그 우리 전기 온열기도 바로 전기 딱 집어넣고 켜면 바로 따뜻해지잖아요. 이런 느낌이에요. 전기차도 그냥 공조 시작 뭐 20몇 도 해서 딱 틀면 조금만 있으면 따뜻해집니다. 그 일반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엔진 열을 막 만들어내야 되니까 시동 걸면서.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에요. 그래서 출발하기 한 10분 전쯤에 블루링크에 틀어놓으면 이 앞 유리랑 뒷 유리에 이것도 다 녹아 있어요. 옆유리도 그 열 때문에.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. 본네트에 눈이 안 녹아요. 본네트랑 이 와이퍼 쪽에 원래 본네트 위에 와이퍼에 구멍도 뚫려 있고 그 공기 구멍 같은 거 해서 그 열로 와이퍼도 좀 녹고 본네트도 녹고 이러잖아요. 전기차는 그런 거 없어요. 열이 안 나니까 그냥 그대로 타고 다녀도 몇 시간을 타도 안 녹습니다. 열에 의해서는.
그래서 뭐 지하 주차장 따뜻한 데나 이런 데 가면 높고 내가 치워야지 뭐 운행하면서 본네트가 높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. 겨울철에 전기차 타는 거 저는 스트레스 없이 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.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. 다른 분들은 뭐 좀 막 하루에도 100km씩 운행하는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텐데 적어도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게 없습니다. 그리고 DC 콤보를 쓰는 한 400km 가는 전기차들 있잖아요. 니로 EV, 코나 EV 이런 것들, 이런 애들은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각보다는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충전 시설이 꽉꽉 차면 문제인데 저는 기존에 이제 분당에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급속 충전을 했어요. 거기에 스트레스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. 여기 갔다가 없으면 옆에 가고 막 이럴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제가 지금 아파트를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는 집에 생각지도 못하게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가 있더라고요. 급속 1대, 완속 2대. 예, 해가지고 총 3개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하는 재미를 잃어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예요. 그동안 재밌었는데 막 전기차 충전한다고 핑계대고 뭐 판교역 공영주차장 이런 데 대고 현백 영화도 보고 뭐 현백 앞에 있는 스타벅스도 가 있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. 집에서 충전이 되니까. 그래서 앞으로 저는 겨울철에 스트레스를 더 안 받고 전기차를 운행할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전기차를 타도 겨울에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다. 물론 이건 이제 코나 EV나 니로 EV 같은 400km를 가는 전기차에 한해서입니다.